안녕하세요. 뻘지용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AMD 새로운 CPU 라이젠 9 7950X3D를 빌려왔는데요. 라이젠 9 7950X는 알겠어. 그런데 3D는 뭐냐? 뭐 3D 작업이 더 잘 되냐? 그런 거 아니고요. 설명드릴게요. 이 라이젠 9 7950X 3D 뚜껑을 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칩이 3개잖아요. 위에 2개는 이제 몇 코어 몇 스레드 할 때의 코어 다이, 8코어 16스레드짜리가 2개니까 얘는 16코어 32스레드짜리 CPU인 거고요. 아래는 뭐 내장 그래픽이나 인풋, 아웃풋, 나머지 구성 요소들 같은 걸 넣어둔 I/O 다이예요. 그리고 라이젠 1000번대부터 7000번대인 지금까지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물론 뭐 아키텍처의 발전이나 IPC, 클럭 향상도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L3 캐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에 작업을 시키면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게임이든 뭐든 다 말하는 거예요. 램에다가 할 일을 올려두는데 이 램에 올려진 작업은 L3 캐시에도 올라가고 CPU가 L3 캐시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너무 많아서 이 L3 캐시 위에 다 못 올라오면 다시 메모리에서 L3 캐시로까지 불러와야 되죠. 이때 지연이 생기고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3 캐시 용량이 많을수록 CPU가 작업을 수행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곧 전체적인 속도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럼 L3 캐시를 그냥 많이 박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현재 CPU 내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냥 7950X의 코어를 보면 이 8코어 다이 하나를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성능을 내는 코어는 이 끝쪽에 작게 붙어 있고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건 L3 캐시죠. 이게 32메가예요. 그러니까 L3 캐시를 더 놓고 싶어도 남는 공간이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이 기존 코어 다이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L3 캐시를 한층 더 올리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D로 적층했다 해서 네이밍에 3D가 붙은 거예요. 이런 전략이 잘 통해서 전작인 5800X3D는 데이트를 했었죠. 특히 보통 L3 캐시가 많을수록 최적화가 안 좋은 게임들에서 유리한데 한국 온라인 게임들이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과연 그럴지 살펴볼까요? 우선 인텔 i9 13900K, R9 7950X, R9 7950X3D를 보여드리면 L3 캐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런데 7950X는 32, 32, 뭐 코어 다이 2개니까 이해를 하겠어. 근데 7950X3D는 왜 30, 32, 64냐? 코어 다이가 2개는 맞는데 한쪽에만 추가 L3 캐시가 올라가 있거든요. 즉 한쪽은 7950X와 동일한 코어 다이, 다른 한쪽은 L3 캐시를 적층시킨 코어 다이인 거죠. 왜 이렇게 했냐? 어차피 8코어 넘게 쓰는 게임이 많이 없거든요. 그럼 의문이 생기는 게 게임을 어떻게 인식해서 L3 캐시가 추가된 코어드로 돌리게 하냐?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게임 성능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요. 참고차 R7 5800X3D까지 넣어봤어요. 그래프로 보여드릴 거고 모두 CPU에서 지원하는 기본 램 클럭에 쿨러는 3열 수랭 쿨러입니다. 먼저 배그인데요. 프레임이 꽤 잘 나옵니다. 여기서는 100 넘게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산, 평야 같은 곳이나 집 안 같은 화면에 표시할 것이 좀 적다 싶으면 라이젠이 잘 나오는 느낌이고 실내 전투에서는 꽤 유리하겠죠. 건물이 좀 많거나 렌더링 할 게 많으면 프레임 하락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인텔 대비 약간 더 잘 나오는 상태라서 하위 1% 프레임까지도 잘 지켜내고 있어요. 발로란트는 마땅히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 훈련장에 세워둔 거니까 요건 참고 정도만 하세요. 평균 프레임이 100 이상 이기는데 말이 안 되죠. 너무 잘 나오고 하위 1% 프레임도 70 정도. 야, 발로란트에서는 꽤 괜찮네요. 차이가 큰데요. 오버워치도 어마어마해요. 맵이나 구간마다 이제 GPU 로드율로 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픽카드가 내려간다면 차이는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프레임 차이가 꽤 크죠. 특히 오버워치는 하위 1% 프레임 방어가 인상적입니다. 로스트 아크는 어떨까요? 프레임이 600이 나와요. 이거 의미 있나 하시는 분들 있는데 360Hz짜리 고주살 모니터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그래픽 카드가 낮아지면 당연히 여기서 절반이 나오거나 퍼센테이지로 떨어지겠죠. 어쨌든 인텔 대비 80 높은 평균 프레임,
15높은 하위 1% 프레임을 보여주네요. 하위 1% 갭이 좀 좁긴 한데 뭐 어쨌든 이기긴 하니까요. 다음은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번에 한번 새로 추가해본 게임인데 이 배그 개발사에서 만든 패키지 게임입니다. 라이젠이 평균 프레임은 꽤 앞서고 하위 1% 프레임은 아주 살짝 앞서는 걸 볼 수 있네요. 사이버펑크에서는 요건 꽤 차이가 나요. 평균 프레임도 10 정도, 하위 1% 프레임도 1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 사이버펑크가 라이젠에서 좀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콜옵2 워존인데요. 여기선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뭐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라이젠이 뭐 밀리진 않네요.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여기서도 똑같다시피 해요. 3D 하면 온라인 게임에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패키지 게임에서도 전반적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프로 보면 퍼센테이지는 7950X 3D와 13900K만 평균 하위 1% 프레임을 계산한 겁니다. 발로란트는 뭐 압도적이고요. 그런데 참 이게 젠 아키텍처 특징인지 하위 1%가 평균만큼은 못 따라와요. 그래도 이기긴 하니까 문제는 없지만 아쉽죠. 로스트 아크나 오버워치도 이런 게임들에서는 워낙 잘 나오고요. 심지어 오버워치는 5800X 3D가 13900K를 이겨요. 자, 배그가 한국에선 거의 벤치마크 머신인데 이 발로란트랑 비슷하게 평균 프레임은 엄청 높고 하위 1% 프레임은 살짝 더 높습니다. 이번은 확실하게 이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레식은 뭐 평균은 같은데 하위 1% 프레임이 아주 약간 낮네요. 콜옵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레데리2는 이제 원래 라이젠이 좀 잘 나오긴 해요. 이게 뭐 버그인지 그 하위 1%가 그냥 7950X보다도 안 나오던데 어쨌든 현재는 그렇고요. 사이버펑크는 6% 정도 더 잘 나오네요. 이번에 포스포큰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추가했는데 이런 최신 게임들에서도 라이젠이 아주 소폭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차이 정도는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패키지 게임에서도 이기고 온라인 게임에서도 이겨요. 이 정도면 AMD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빠른 CPU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7950X3D 이거 전성비가 꽤 괜찮아요. 게임 시 전력 소모도 훨씬 적고 풀로드 작업 영역에서도 전력 소모가 제일 적습니다. 다만 소모 전력 대비 온도는 좀 높은 편인데 이게 L3 캐시가 코어 다이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발열 해소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위에 뭐가 덮고 있으니까요. 작업 성능도 살펴보면 V-Ray 얘는 원래 라이젠에서 좀 잘 나오긴 하는데 근데 7950X와 7950X3D를 보면 3D가 오히려 약간이지만 점수가 더 낮게 나오죠. 시네벤치 R23도 보면 13900K가 전력 소모는 역시 엄청나고요. 7950X도 전력과 온도를 끝까지 끌어다 쓰죠. 반면 7950X3D는 좀 절제가 되어서 140W 가량밖에 안 먹어요. 성능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3D 라인업이 좀 떨어지긴 하네요. 클럭 자체가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뭐 그래서 전력 소모도 적고 좋게 말하면 뭐 스윗스팟에 맞게 내놓은 거죠. AG620이라고 48,000원 정도 하는 이제 성능 좋은 공랭 쿨러가 있거든요. 얘로 한번 돌려봤는데 풀로드에선 수랭과 공랭 5도 정도 차이 나고요. 클럭도 수랭이 유지율이 좀 더 좋아요. 공랭에선 약간씩 클럭 저하가 있죠. 그래도 뭐 많진 않아서 점수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요. 성능 하락이 없단 거죠. 게임에서는 사이버펑크 벤치마크를 연속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게임은 풀로드를 안 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온도가 높진 않고 온도 자체는 여전히 5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성능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공랭을 사용한다면 공랭 쿨러로도 7950X3D 성능 저하 없이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에 저렴한 메인보드에서도 운용할 수 있고 16코어 치고 온도가 그리 높지 않은 건 장점인데 최초 세팅에는 신경을 좀 쓰셔야만 해요. 게임을 틀었을 때 3D 코어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반 코어에서 돌아가면 뭐 이 CPU를 쓰는 의미가 없겠죠. 자, 먼저 윈도우를 설치하고 AMD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설치가 다 되었으면 검색 서비스에 들어가서 AMD 3D V캐시 메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 관리자 프로세스에서도 이 AMD 3D V캐시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원 옵션에 들어가셔서 보통 이거 고성능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무조건 밸런스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균형 조정이고요. 그 고성능으로 하면 코어 파킹이 안 돼요.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엑스박스 게임바를 검색하셔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돼요. 아니 이걸 왜 업데이트 하냐고요? 이걸 설치하고 윈도우 G키를 누르면 이런 게 뜨거든요.
이게 게임바예요. 얘를 설치하면 게임을 켰을 때 윈도우에서 게임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럼 CPU에서 3D 캐시 코어로 게임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나름 전략적인 것 같은데, 얘가 인텔처럼 약간 성격이 다른 코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게임바를 이용해서 게임 1대 3D 캐시 코어로 돌리는 거니까 이 윈도우 10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더군다나 게임바에서 설정 일반에 들어가면 게임으로 기억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얘를 체크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든 3D 코어 위에 강제로 띄울 수 있어요. 고전 게임을 인식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제가 팟플레이어로 8K AV1 영상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코어를 골고루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게임바에서 이 팟플레이어를 게임으로 지정을 하면 밑이 일반 코어 대신 위쪽이 3D 캐시 코어에 할당이 되죠. 재밌죠? 메인보드나 버전에 따라서 3D 캐시 코어가 0에서 15번이 될 수 있고 16에서 32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보면 게임들은 3D 캐시 코어들에 파킹되어 있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치 코어는 거의 안 쓰는 게 보이죠? 작업 관리자로도 체크가 가능하니까 찜찜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7000번대 3D 라인업은 CPU 오버클럭은 안 되지만 PBO는 가능하고요. 램 오버클럭도 가능해요. 이번에는 램 오버로 인한 프레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라이젠 9 7950X 3D만을 보여드렸지만 7000번대 3D 라인업은 총 3개예요. 8코어, 12코어, 16코어, MSRP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7000번대가 그 MSRP 자체는 높지만 사실상 상시 할인 수준이라 아마존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코어의 R7 7800X3D가 제일 기대되는데 혼자 4월 6일 출시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팀키를 좀 신경 쓴 게 아닌가 싶은데 아쉽네요. 자, 그래서 라이젠 9 7950X3D 살만한가요? 16코어를 모두 쓰는 작업을 하는데 게임도 한 컴퓨터를 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작업용 컴퓨터를 맞춘다고 게임 성능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반면 난 작업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한다? 그럼 4월에 나올 라이젠 7 7800X3D가 가격이 더 좋아요.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고요. 이 R9 7950X3D가 코어 다이가 2개잖아요. 여기서 일반 코어를 뺀 게 R7 7800X3D예요. 그래서 게임이 무슨 코어에 들어가니 많이 할 거 없이 더 편할 거고 게임 성능도 아마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거 시뮬레이션 한 거는 곧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i9 13900과 비교해서 몇몇 게임들에서는 하위 1% 프레임이 좀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게임들에서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전력 소모와 전성비도 더 좋아요. 특히 이 국산 게임들에서 향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겁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그럼 다시 봅시다.